되게 좀 내동매매하기도 좋고 너무 좀 멘탈이 좀 떨어지기도 이제 좋은 시기인데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한정판을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해요. 한정판의 주식을 산다. DCA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꾸준히 사는 거를 똥을 사면 안 되잖아. 똥이 금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사게 되면 결론적으로 썩은 거밖에 안 돼요. 일단은 만들어진 수량을 잘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된다. 그런 저축의 기반이 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납이 됐든 3년 납이 됐든 5년 납이 됐든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 지금 되게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다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보험의 박정태 지점장입니다. 경제시장에서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제가 이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좀 변동성이 좀 큰 시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저도 좀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구독자가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제 저보다 나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훌륭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제 것도 좀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자면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에 되게 좀 내동매매하기도 좋고 너무 좀 멘탈이 좀 떨어지기도 이제 좋은 시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유지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이랑 좀 이렇게 좀 돈이 되는 이제 자산 쪽을 약간 좀 컬렉션 한다라는 생각으로다가 모으고 있어요. 떨어지면 당연히 기분은 안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동매매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100%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면 가감없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을 이제 컬렉션 한다라는 생각으로 괜찮은 명품의 주식, 자산을 일단은 선별을 한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거고 1차적으로 제가 지금 제 거를 좀 오픈을 좀 하자면 TSLA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 제 목표는 1000주였어요. 주식수를 목표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 55세서부터 죽을 때까지 짜장면과 탕수육을 그래도 좀 먹고는 싶은데 이거를 먹기 위해서 한 달에 그럼 내가 몇 주씩 팔면은 되겠다. 그럼 그걸 역으로 계산을 하니까 테슬라 주식이 한 1000주 정도 있으면은 이 정도 금액이 올랐을 때 탕수육이랑 짜장면은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주를 목표로 삼고 이제 한 4년 전서부터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 1150주 정도 됐어요. 좀 이제 오버해서 좀 이제 가져가긴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큰 주식이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목표는 2000주로 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350주 정도 가지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된 중국 주식들 최근 3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주워다 보면 괜찮은데 라는 게 작년에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텐센트랑 뭐 이제 우시앱텍, 뭐 우시바이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샤오미, 그 다음에 뭐 센스타임,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일단은 포지셔닝 해가지고 다른 물욕을 채우느니 이거를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상화폐 쪽으로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이제 리플, XRP라는 이제 그 가상화폐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잘 알지만 담보자산으로 이제 충분한 매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 3년, 한 4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모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5개인데 지금 한 3.5개 정도 일단은 좀 모아놨고 이제 이더리움을 제가 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작년서부터 계속 이제 좀 모으고 있냐면 달러를 기반을 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로다가 1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준하는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달러도 소유증이 생기게 되고 국채도 소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관된 기업이랑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게 이더리움 기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더리움을 좀 모아보자. 그런 목표를 일단은 30개를 놓고 조금씩 모은 게 지금 이제 20개 정도는 모았는데 유일하게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났습니다. 40% 정도 마이너스가 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수량을 모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된 수량이 이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들어진 수량을 잘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힘든 돈으로 만약에 샀다라 그러면 이거를 지키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당장에 쓸 돈이 없는데 이거라도 그럼 깨서 그럼 사야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액도 하고 있고, 변액을 잘 유지를 하면서 약간 좀 웅덩이처럼 이렇게 푹 들어간 시기가 왔을 때 좀 더 쉽게 저렴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 변액이랑 그다음에 이 저축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는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돼야 된다. 그런 저축의 기반이 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납이 됐든 3년 납이 됐든 5년 납이 됐든 보험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임장님도 지금 아까 40%까지 그거는 이제 이더리움만 그렇고 나머지는 손해본 건 없어요. 나머지는 손해는 안 났어요. 이게 손해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DCA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꾸준히 사는 거를 똥을 사면 안 되잖아. 똥이 금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사게 되면 결론적으로 썩은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종목을 잘 골라서 계속 이제 DCA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고평가된 자산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PER도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수익이 훨씬 잘 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주식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만큼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긴 한데, 근데 보통 회사들이 주식 팍 뛰어오를 때 퀀텀 점프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에서 FSD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로보택시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퀀텀 점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퀀텀 점프 되는 그 시기를 미리 앞당겨서 봤을 때 지금이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자체의 주가로는 굉장히 높은 주식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성향에서 구매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면 저도 테슬라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믿습니다. 그거 하나로다가 계속적으로 파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행이라고 하면 만약 국내 여행이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버스를 타고 아니면 내 차를 타고 도착지에 도착을 해서 여행을 하는 걸 보통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출발과 동시에 여행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거리 간의 물리적인 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동하는 거랑은 많이 좀 다르고, 그러면은 서울 밀집 지역으로 됐던 것들, 그 다음에 지방 쪽은 활성화가 안 됐던 것들도 자율주행 때문에 뭔가 활성화가 되게 되고, 주거 환경도 좀 달라질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저 혼자만의 이제 상상에 빠져가지고 내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론 머스크처럼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먹기 위해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상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 뭐 굉장히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잡았던 것들은 지금 되게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다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갑자기 서하다가 중국 쪽은 어떠지? 라고 이제 봐가지고 갑자기 보니까 막 너무 난리도 아닌 거야. 그리고 없는 돈 셈 치고 이렇게 좀 들어가 보자. 그래갖고 막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이제 담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신념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그냥 컬렉션 개념으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한정판을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해요. 한정판의 주식을 산다. 저도 이제 이거를 스터디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그 팀장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관심 종목이 다르더라고. 어떤 분은 부동산에 너무 꽂혀가지고 부동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채권 쪽, 어떤 분들은 주식 쪽, 어떤 분들은 또 가상화폐 쪽,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투자 종목인데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내가 취할 것만 취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은 너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변액이 저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변액 안에 주식 비율이랑 채권 비율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비율을 많이 하게 되면 그냥 제가 채권을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가 이제 잘 관심이 안 가는 부분은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이렇게 큰 때는 그래도 다들 고민이 좀 되게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하니까 서로 이런 거를 좀 소통을 하면서 저한테 많이 푸세요, 저한테.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또 풀게 되면 또 다른 또 에너지를 받아서 또 이렇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스마트한 보험의 박정대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